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북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했습니다. 5월 말에 탈북단체들이 대북 삐라를 살포했죠. 그거와 관련한 담화를 발표했고요. 6월 5일에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밝힌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북 전단 문제를 지적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중대 조치를 경고한 내용이죠. 자, 정부의 반응은 됐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대북 전단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2년 전 판문점선언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자, 2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기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1일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자, 정부가 지금 김여정 부장의 담화 이후에 이미 관련 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2년 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다는 거죠. 2년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전단 살포 행위가 미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자금 지원으로 실질적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진행되고 있죠. 미국의 소리 보도 2020년 올해 1월 10일 보도입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라고 하는 단체들, 탈북자 단체들, 반북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들이 4년 동안에 올해부터 올해 이전 4년 동안 NED, 제가 방송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재단으로부터 1,10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총액 132억 정도 됩니다.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NED가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4년 동안 그렇게 받았는데 7개 분야의 지원을 받았대요. 이 가운데 정보 자유에 대한 지원, 이게 이제 뭐 삐라 그리고 반북 방송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겁니다. 이 지원액이 한 66억 정도로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인터넷 신문 방송 그리고 뭐 북한의 외부 세계에 정보를 유입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대북 전단이죠.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곳이죠. 북한인권단체 나우, 북한인권시민연합 등등 18곳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연도별로 2017년도에는 15건에 270만 달러, 2018년도에는 19건에 267만 달러, 2019년 작년에는 20건에 340만 달러였죠. 이게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이게 남북공동선언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북 여론 조작, 여론 공작, 심리전 이런 것들을 점차 더 강화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NED라고 하는 것은 미국 CIA의 대공작을 실행하는 민간단체로 포장된 거고 미국 국무부의 관리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진행하는 공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박상학이라고 하는 제가 앞장서고 있는 그 단체가 주로 이 대북전단 살포를 하죠. 미국의 지원을 직접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믿고 박상학이라고 하는 이 똥개가 설치는 것이고요. 공권력이 그래서 무력해지는 겁니다. 2010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미국인 수잔 솔티라고 대북적인 반북 인사입니다. 이자가 주로 민간단체의 대표, 디펜스 포럼이라고 하는 대표 역할을 하면서 박상희와 같은 탈북자 단체와 손잡고 반북 여론 작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2010년도 파주 임진강에서 기자회견하고
파주시 탄현면으로 가서 대북전단 30만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려서 직접 보냈습니다. 수전 솔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북전단 보내기 행사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신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공작에 의해서 진행되는 작업이라는 거고, 그걸 실행하는 것이 이런 박상학이라고 하는 북한 자유연합이라고 하는 탈북자 단체가 선봉에 서 있다는 거죠. 한미 관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을 거역하지 못하죠. 실질적으로 미국이 하는 공작 작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미국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북관계를 파탄난에 미국이 항의조차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남북관계 파탄의 본질이 미국의 패권과 전능이 있다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정세현 장관, 이종석 전 장관 등등 중도 개혁 진영에서도 미국 때문에 남북관계가 전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 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에게 더 양보를 하라고 강요해온 것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한미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승인기구를 통해서 모든 남북관계를 다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정부 아닙니까? 움직일 생각조차 못한 정부. 유엔 제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해도 되었을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조차 미국에 물어보고,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유엔 제재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개별 관광, 제3국 관광, 성사되지도 않을 이런 회개한 계획을 내놓고 일하는 척 해온 과정 아니었습니까? 미국이 하는 일에 저항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남측 내에서도 보수 세력의 공격을 넘어설 수 있을까 과연 문재인 정부가?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구 냉정 세력들은 표현의 자유다. 그거는 북한의 인권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조중동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까지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고 탈북자 단체들을 설득하겠다, 이것을 병행하겠다, 이런 것이 당국의 계획인 것 같아요. 조중동과 미통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인권운동을 막는 문재인 정부를 정북, 친북, 김현정, 하명법 등등으로 공격하면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을 넘어서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까? 저는 부정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자체가 반북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프레임, 표현의 자유, 특히 북한에 대한 반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겁니다. 자, 남북공동선언 실천 의지와 능력이 있나 정부가? 통일 문제에 대한 철학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일은 그런 거죠. 우리 민족의 의사대로, 우리 민족의 합의대로,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하는 거지 외세 물어보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민족보다 중요한 동맹은 없다. 근데 그 정도의 관점, 그 정도의 철학도 없다는 거죠. 한미동맹은 비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민족 통일은 정상이죠. 분단이 비정상이죠. 통일은 정상적이고 영원한 나라. 그런 민족관 통일관 자체가 필요한데 그게 부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공동선언을 2차례 군사 분야 합의서라고 하는 엄청난 합의까지 했습니다. 이런 합의를 채택해 놓고도 북을 적으로 하는 군사훈련 벌여놓고 있죠. 북침 전쟁훈련은 한미연합훈련 벌여놓고도 아니라고 우기는, 방어용이라고 우기는 군부와 청와대입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조치 중지하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정부 아닙니까? 미국의 방해를 무시하고 돌파할 의지도 없는 정부. 그러한 정부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2년 동안 말만 거창하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천은 하지 못하는 정부였습니다. 대북 제재 탓하고요. 북미 관계 탓하고 그러면서 2년을 흘러보낸 거 아닙니까? 남북 대화,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러운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은 여기까지 몰려 있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가 2년 동안 한 발짝도 전진 못했고 급기야는 이 탈북단체들이 활개치게 만드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전쟁행위입니다. 전쟁행위이기 때문에 북이 군사적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6월 25일 날 또 이 박상학이 같은 놈들이 또 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는 무슨 설득하겠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법이 언제 통과됩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공권력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막는 경우가 있었죠. 2014년도에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그것을 막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도 있습니다. 정부 의지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설득하고 있을 그럴 문제가 아니고 차단하고 물품을 압수하고 단체를 해산시켜야죠. 해체시켜야 됩니다. 선 조치 후 입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 6월 15일이 6.15 선언 발표 20주년입니다. 이걸 계기로 국회와 청와대가 아주 신속히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남북 대화는 저는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딱 판단하고 남쪽에서 할 수 있는 남북 공동선언 이행의 테두리 안에서 남쪽이 먼저 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14선언에서 합의한 게 있습니다. 6.15 선언은 국가기념일로 제하는 거죠.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됩니다.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념일로 국무회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20주년을 맞아서 제정하자 이겁니다. 국가기념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선을 하자는 겁니다. 어떤 조건 없이 하겠다. 북측이 준비가 되면, 요구하면 무조건 하겠다라고 선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6.15 20주년 때 같이 하면 좋겠죠. 자, 남북 평화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미국이 북의 도발 얘기를 하는데, 남북은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고 판문점 선언에서도,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남북 평화선언을 하고, 그것도 비준 받자 이거죠. 자, 전단살포 금지법, 따라 쓰면 됩니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이든, 어떤 법을 통해서도 전단살포 금지법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해서 가짜뉴스,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 만드는 것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죠. 등등 남쪽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문제. 군사적인 적대 행위들. 한국군 단독의 적 소멸을 가상한 군사훈련. 그게 한미합동 군사훈련 절대로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도 그렇지만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자, 미국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민심을 따라서 정부가 움직여야 됩니다. 미국이 최근에 중국과 미국 중에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고 강압을 하고 있죠. 우리는 미국을 따를 것이 아니라 중국을 따를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통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민족을 선택하고 그러한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심을 따라서 시급히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